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볼 주제는 팔란티어, 티커로는 PLTR이에요. 요즘 주가가 정말 뜨거워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이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국가 안보의 핵심, 아니면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필수 인프라, 이런 엄청난 평가까지 받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은 뭘까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팔란티어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엔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두 개의 엔진이요? 네. 하나는 이제 민간 기업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 생태계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팔란티어의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주는 정부 주도의 AI 현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아, 파트너십과 정부? 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엔진, 파트너십 생태계부터 시작해볼까요? 팔란티어의 상업 부문,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무섭게 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세계 최대 컨설팅사인 엑센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협력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의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운명 공동체요? 네. 팔란티어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엑센처의 전 세계를 촘촘히 덮는 영업망과 산업별 전문성이 만난 정말 완벽한 시너지 모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란티어는 AIP나 파운드리 같은 세계 최고의 AI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기술을 전 세계 모든 산업에, 모든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팔고 설명하고 또 설치해주기엔 인력도 부족하고 각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부족했죠.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걸 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빈틈을 엑센처가 완벽하게 메워주는 거예요. 엑센처는 전 세계에 고객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엑센처는 정말 수많은 기술 파트너를 두고 있을 텐데 왜 유독 팔란티어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예 엑센처 내부에 엑센처 팔란티어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대우 아닌가요? 엑센처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올인이라는 표현이 이 파트너십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잠금 효과, 영어로는 럭인 이펙트예요. 잠금 효과요? 락인?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엑센처 컨설턴트들이 고객사를 만난다고 상상해봐요. 예를 들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게 이제 AI를 도입해서 공급망을 혁신해야 합니다. 라고 컨설팅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때 표준 솔루션으로 뭘 제시하게 될까요? 바로 팔란티어의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 세계 최고 컨설팅사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콕 집어주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믿고 도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파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엑센처는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고객사의 데이터 구조 자체를 설계해줘요. 데이터 구조 자체를요? 네.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 말하자면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팔란티어 기술에 깊숙이 종속되게 만드는 거죠. 와, 한번 이렇게 뼈대를 세워지고 나면 나중에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이게 바로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잠금 효과 전략의 실체죠.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데이터에 뼈대를 세우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온톨로지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 관계를 정의해서 의미 있는 정보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관계를 정의한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회사에 직원 김대리라는 데이터,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라는 데이터, 3분기 매출 100억이라는 데이터가 따로따로 파일처럼 있다고 쳐요. 네, 보통 그렇게 엑셀 시트나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되어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시스템에선 이 세 데이터가 그냥 남남처럼 존재해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이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개발팀의 김 대리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3분기에 매출 100억을 달성했다는 식으로 각 데이터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단순히 흩어진 점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 그러니까 맥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데이터에 지능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불어넣는 거죠. 이 데이터의 근본 구조를 짜는 기술에서 팔란티어는 현재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어볼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 즉 경제적 성벽을 쌓아 올린 거예요. 아, 일단 온톨로지로 데이터 구조가 설계되고 나면 그 위에서 AI로 수요 예측을 하던 재고 관리를 하던 모든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잠금 효과라는 게 듣기에는 정말 강력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거잖아요. 하하,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나 우려는 없나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특정 기술에 너무 깊이 종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그만큼 크다. 네.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게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팔란티어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같은 곳에서 팔란티어를 더 이상 여러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아니라 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 즉 스택 오브 초이스가 되었다고 평가한 거예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다. 정말이네요. 엑센처를 통해 기업의 뼈대를 장악하는 이 잠금 효과 전략.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팔란티어의 이 엄청난 온톨로지 기술은 이런 상업시장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거대한 세계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정부와 국가 안보시장, 그들의 근본적인 DNA가 있는 곳이죠. 맞아요. 이 기술은 원래 전쟁터나 테러 현장 같은 아주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정보들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팔란티어의 정체성이자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바로 정부 부문이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는 AI 분야의 리더십 확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US 테크포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US 테크포스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CIA, FBI 이런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각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사일로 현상이군요. 각자 자기들 데이터만 보고 있는. 정확해요. 각자 다른 시스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죠. 예를 들어 CIA가 가진 정보와 FBI가 가진 정보가 합쳐지면 막을 수 있었던 위협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US 테크포스는 바로 이 파편화된 국가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만들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잠깐만요. 여러 곳에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계를 엮어준다. 이거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온톨로지 기술이 하는 일과 정확히 똑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점이에요. US 테크포스가 해결하려는 국가적 과제는 사실상 팔란티어가 지난 20년간 가장 잘해왔던 일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어젠다의 가장 심장부에 팔란티어의 핵심 역량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수조 원짜리 계약을 하나 따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사실상 미국의 국가 데이터 운영체제 OS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국가의 데이터 OS라니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럼 동맹국인 프랑스의 핵심 정보기관 내무정보국 DGSI와 3년 재계약을 맺은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건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증수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테러, 방첩활동을 총괄하는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자국의 핵심 안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을 미국 기업에게 맡기고 심지어 그 계약을 갱신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몸소 증명해 준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팔란티아의 솔루션이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이제는 국가 안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로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아, 동맹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자국의 안보를 맡길 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강력한 레퍼런스는 없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안정적인 정보 매출이라는 방패와 폭발적인 상업 부문 성장이라는 창을 동시에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실적을 보면 더 놀라워요. 3분기 기준으로 정부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상업 부문은 무려 70% 이상 성장했다고요. 그게 바로 현재 팔란티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성장주는 경기가 나빠지면 휘청이기 마련인데 팔란티어는 정부 부문에서 나오는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매출이 경기 변동의 방패 역할을 든든하게 해줘요. 그렇죠. 국가 안보 예산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상업 부문에서는 엑센처라는 파트너를 통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시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구조를 갖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시장의 평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인데 여기가 사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선 성장성부터 보면 2025년 매출 가이던스가 약 41억 5천만 달러로 제시됐는데 이건 전년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 목표예요. 50%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좋은 성장주를 평가할 때 룰 오브 40라는 기준을 쓰거든요.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훌륭한 기업으로 보는데 팔란티아는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룰 오브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요. 룰 오브 40도 아니고 90라니.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최상위권이라는 의미죠. 예전에는 계속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수익성도 이제는 완전히 좋아진 건가요? 그 꼬리표는 이제 완전히 뗐다고 봐야 해요. 미국 일반 회계 기준, 즉 갭 기준으로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요. 덕분에 S&P 500 지수에도 편입됐고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의 지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소위 말하는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팔란티어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미래 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가 190배 수준이라고요? 네, 그 숫자가 나오죠. 이건 거의 테슬라가 한창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항상 이 부분이 논란인데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려요.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장이 지금 팔란티어에 무엇을 보고 이런 높은 가치를 매기는지 이해해야 해요. 시장은 현재 팔란티어의 성장의 양이 아니라 성장의 질에 주목하고 있어요. 성장의 질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단순히 매출이 많이 느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매출액 숫자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자체를 어떻게 지배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AI계의 메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팔란티어는 단순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파는 거죠? AI 시대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시장 자체를 독점해 가고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계속 강조했던 온톨로지, 즉 데이터의 관계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기술층에서는 현재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은 팔란티어가 미래 데이터 경제의 고속도로를 깔고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 독점적 지위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미래 데이터 경제의 톨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내년, 내후년의 이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회사가 차지하게 될 독점적 위치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긍정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팔란티어는 과연 AI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라는 시장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는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이 기업이 가진 기회 요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장 큰 기회는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챗봇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유행을 넘어서 실제 기업과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깊숙이 심는 실행단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행단이요. 네, 눈에 보이는 화려한 AI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실행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온톨로지 기술은 다른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어주고 있고요. 명확한 설명 감사해요. 반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야기에도 분명히 그림자는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 그 자체에 있어요. 아하, 역시 밸류에이션이 문제군요. 네, 포워드 P 190배라는 숫자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최소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할 거라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를 모두 담고 있거든요. 거의 완벽한 미래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삐끗해도 크게 실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위축으로 기업들의 IT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혹은 정권 교체 같은 이유로 핵심 수입원인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완벽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팔란티어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디지털 거버넌스 인프라로 변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디지털 거버넌스 인프라. 네. 기업과 국가가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팔란티아의 주가는 이제 분기 실적 같은 단기적인 지표를 넘어 미래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 통제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팔란티어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가 되어간다는 점은 오늘 대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팔란티어와 같은 소수의 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때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편리함의 이면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질문들에 답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